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원단 기본 지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네. 직조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직조 방법별 특징에 대해서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그 실의 종류에 대해서 있잖아요. 네, 그래도 네. 반응 좋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생각보다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렇죠. 네, 나름.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 실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원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짜야죠. 그렇죠. 짜야죠. 짜는 것을 직조라고 하죠. 직조. 그렇죠. 예, 영어로는 이제 위빙이라고 하는데,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위빙을 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네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평직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플레인, 영어로는 플레인이라고 네.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능직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렇죠. 트윌 방식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숫자직이라고 해서 뭐냐면 사틴 방식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조 방법을 아시기 전에 여러분 약간 실을 넣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세로줄이 있고요, 네. 가로줄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세로줄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날실, 네. 그 다음에 가로줄을 시실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대부분 보면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 삼배짜고 이런 걸 네네. 줄이 이렇게 있으면 착착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로줄을 먼저 놓고 가로줄을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죠. 다 연상되시죠, 다들? 예, 예, 예.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플레인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네, 플레인은 그쵸. 어떻게 하냐면 하나와 하나를 붙여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네. 이렇게 하나 올라갔으면 어떻게 하나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 다음 거는 요거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제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평직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되게 심플한. 그리고 이게 지금 양복재로 많죠? 이렇게? 그렇죠. 양복재로 특히 여름 쪽 네. 아니면 프레스코 원단도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름 원단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그렇고 네. 그다음에 겨울 원단 중에서도 자켓감들은 네, 그쵸. 주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바지감 쪽에서는 주로 많이 하지 않는데 여름 쪽에서는 하기는 합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능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능직인 뭐냐면은 날실 또는 시실이 네. 그 두 번 연속해서 반대 실을 지나가는 방식이에요. 되게 꼬아서 간다고 그러는데 되게 힘든데 네. 두 줄이 이렇게 가잖아요. 네. 하나는 밑으로 가면서 하나는 위로 가면서 이렇게 교차해서 가요. 네. 그럼 이렇게 서로 꼬아주기 때문에 능선이 생긴다고 해서 능직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코트류나 이렇게 좀 능직이 많다고. 예. 그렇죠. 능직 뭐 게버딘 네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뭐 저기 보시면은 그 뭐 싹스킨이라든가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다 능직으로 합니다. 대부분. 근데 데님도 마찬가지고 네네. 많이. 이게 튼튼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숫자지기라고 해서 사틴이 있는데 네네. 사틴은 좀 약간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위를 2개 이상으로 3개, 4개씩을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밑으로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 4개 지나가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거는 그럼 어디 원단에 적용되는 거죠? 약간? 어떤 게 있냐면 네. 뭐 세턴, 도스킨 이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그래요?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직조 방법별로 나오는 어떤 형태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요 평직, 그 다음에 능직, 숫자직의 좀 약간 자기 장단점을 보면 일단 표면을 보면 네. 그 평직 같은 경우 약간 플랫해요. 네네. 평평하다는 느낌이죠. 평평한 네, 느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트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능직이라고 해서 능선 라인이 이렇게 생겨요. 네네. 라인이 이렇게 쭉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사틴은 여러 개를 위를 한꺼번에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되게 스무스합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또 광택면에 있어서는 광택이 많이 날려면 어쨌든 표면이 많이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했어요? 능직이. 그렇죠. 능직이 낮고 그 다음에 사틴이 제일 낮고 그렇죠. 사틴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윌 그 다음에 플레인 방식이 가장 조금 광택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찢어짐 네. 찢어짐에 이제 대한 강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떠냐면은 사틴이 가장 우수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트윌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인 방식이 좀
그렇습니다. 플레인 방식이 가장 옷이 잘 찢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말했듯이 바지에서 많이 안 쓰지만 여름 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때 프레스코를 잠깐 설명드릴 때 네. 말씀드렸는데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을 트위스팅을 많이 해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네네. 양복점 할 때 예. 영국 원단 사장님께서 네네. 캐시미어 원단인데 이거를 양복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아니 캐시미어인데 양복지 하기는 조금 저도 능직으로 캐시미어를 제가 양복을 만든 적 있어요. 수트를. 네. 근데 조금 바지 쪽이 좀 능직이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걱정했는데 이거는 평직으로 짰다 그러더라 캐시미어가. 그래서 평직인데 아주 캐시미어처럼 부드럽진 않더라. 캐시미어 100%인데 근데 약간 깔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처칠 수상이 입었다는 거라서 되게 그래서 제가 능직은 코트나 캐시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캐시미어를 평직으로 짜니까 이거를 수두감으로 하니까 아주 좋다. 그걸 새로 느꼈어요 제가. 보니까 좀 맞아요. 대부분 보면 코트류 같은 경우는 그 능직으로 좀 네네,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네. 있는가 보네요. 또 그 장단점을 보면 이렇게 실밥 같은 거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보면은 평직이 가장 강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뭐 능직 같은 경우에 2개가 지나가고 2개, 3개씩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까칠한 거에서 걸렸을 때 실밥이 나오면 그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보면 평직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에 능직, 그 다음에 사틴, 숫자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떤 구김 방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반대예요. 사틴이 가장 우수하고 이게 표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제 빨리 기니까 회복력이 더 빠르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틴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능직이 두 번째로 우수하고 평직이 그 다음에 좀 가장 그 구김에 있어서 회복하는 능력은 좀 가장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사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바지보다는 주로 자켓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그렇죠. 편입니다. 네. 그리고 여름 바지 쪽에서 왜냐하면은 이 통기성은 확실히 그게 더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바지 쪽에서 실을 좀 트위스팅을 많이 한 다음에 그러면 그렇죠. 직조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강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강도도 있고 또 되게 통기성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약간 뭐라 그러죠? 링클 프리라고 하죠. 그래서 구김들도 좀 방지하면서 그런 것들은 원단사에서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뤄서 그렇죠.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요즘 다 뭐 기술들이 발전돼 저희가 그런 원단들이 지금 보유하고는 있죠. 저희도. 그렇죠. 브랜드가.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뭐 평직은 평직대로 원단사별로 좀 비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재밌겠네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원단 기본 지식 두 번째 시간 직조 방법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